자, 안녕하세요. 8과 구술령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옮겨서 다시 글씨가 작아서 옮겨서 쓴 겁니다. 교재에 있는 거를요. 자, 글씨를 더 크게 하겠습니다. 자, 8과 구술령입니다. 더 크게 해볼까요? 더 크게, 더 크게. 네. 글 더 크게 하니까 이쪽이 잘려서 안 보이네요. 최대한 크게 한 겁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여 봅시다. 자, 질문은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요. 한국 의료기관 중 동네 의원, 보건소, 종합병원은 각각 어떤 특징을 띠고 있나요?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한국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해 본 경험에 대해 말해 보세요. 자, 세 번째 질문은요. 자, 세 번째 질문은 한국의 의료기관과 자신 고향 나라의 의료기관을 비교하여 인상적이거나 다른 점을 말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자, 문장을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자, 의료기관의 종류는 동네의원, 보건소, 종합병원 등이 있다. 병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네 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보건기관이다. 동네 의원을 통해 치료를 받았는데도 병이 잘 낫지 않거나 보다 정밀한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동네 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진료 의뢰서를 받아 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서양의학 이외에 한국의 전통의학을 활용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도 이용할 수 있다. 갑자기 크게 아프거나 다쳤는데 직접 병원에 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119에 전화할 수 있다. 그러면 119 대원이 찾아와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한 후 응급차로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에 데려다 준다. 자, 이게 이제 본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제 물 마시는 소리, 정말 어떤 분은 이제 신경 쓰시는데요. 제가 이제 길게 읽다 보면은 좀 이제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요. 자, 그래서요. 자, 이제 그 문장은 이제 본문에 나와 있던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 의료기관 중 동네 의원, 보건소, 그 종합병원 각각 어느 특징을 띠고 있나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이제 정리하면은요. 그 동네 의원은 이제 감기에 걸렸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등 병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 진료를 받기가 편하다. 그렇죠? 이제 그 가벼운 병은 이제 진료가 빠르죠. 왜냐하면 종합병원이나 이제 사람이 큰 병원에 가면 대기 시간도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뭐 특별히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지 않는데 꼭 큰 병원에 갈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진료받기가 편하다. 네. 보건소는요. 예방 접종이나 각종 질병 검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일반 병원보다 진료비가 싸다. 네, 그렇죠? 국가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요. 운영하는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싸지요. 그렇죠? 이제 종합병원은 암이나 수술을 요하는 중증 질환 환자들 또는 정밀한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동네 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진료 의뢰서를 받아가면 진료 과정이 훨씬 신속해질 수 있다. 그 진료 의뢰서를 받지 않고 가면은요, 그만큼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진료 의뢰서를 받아서 꼭 이렇게 하시면은 바쁜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요, 이제 1번은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 구술 시험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자,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한국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해 본 경험에 대해 말해 보세요. 자, 이거는요.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외국인 그 근로자, 노동자 분들한테 제가 인터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질 못해서 제가 제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봤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봤는데요. 뭐, 사실 똑같죠.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하게 이렇게 한번 제 경험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있을 때 발톱이 살을 파고드는 내성 발톱 현상이 있었다. 제 경우입니다. 제가 다시 이제 크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그 내성 발톱 파고드는 현상이 있었는데 9개월 동안 계속 염증이 생기고 따끔거려서 똑바로 걷지 못하고 절뚝거리며 다녔다. 그래서 동네 정형외과에 갔다. 동네 의원이요. 그런데 약만 주고 간단한 소독만 계속 해줄 뿐 이렇다 할 치료는 안 해주고 계속 병원에만 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몇 달을 계속 그곳에 다녔다. 그러는 사이 중국에 있는 대학에 강의를 맡게 되어 아픈 다리를 참아가며 중국으로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무심코 약국에 가서 소염제를 사면서 발가락을 보여줬더니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근 후 발을 불린 후, 이거 잘못 썼네요. 발을 불린 후 파고드는 발톱 끝 뿌리 부분을 대각선 방향으로 깊게 자른 후 살짝 뽑으라는 것이었다. 숙소에 와서 바로 해봤더니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발가락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거의 1년을 고생하였는데 며칠이 지나면서 어느 한순간 눈 녹듯이 치료가 된 것이다. 그 순간 그 정형외과 의사를 무척 원망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구나 하고 화를 삼켰다. 이때 이런 속담이 생각났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자, 여러분 이해하세요? 응? 이건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요. 제가 뭐 원인을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바쁘게 항상 저는 평생을 바쁘게 사는 사람인데요. 그 이제 내성 발톱이라는 이제 여기 이 내성 발톱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이제 제가 알기로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진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제가 사진을 그 내성 발톱 사진을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그 사진이 없어졌네. 이게 발톱이 이걸로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발톱이 저는 이제 이쪽인데요. 이쪽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서 여기서 계속 염증이 나고 막 고름이 생기고 여기가 제 발은 더 예쁩니다. 네, 제 발이 아닙니다. 여기 파고 들어가서 여기가 염증이 생기고 이제 뭐 피가 나려고 하고 근데 일단은 그 진물이라는 게 나고 막 물 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뛰지도 못하고 똑바로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거의 1년을 이게 절뚝거리며 다녔다. 이게 절뚝 이렇게 다녔어요. 그 동네 정형외과에 갔어요. 그런데 약만 주고 거기 소독만 하고 계속 오게 만드는 거예요. 어? 그래서 몇 달을 그렇게 다녔는데 의심이 가는 거예요. 아니 이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의사분이 그 수술을 해야 된대요. 어? 여기 뭐 수술할 게 뭐가 있다고 수술을 해? 그 멀쩡한 거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치료 비용을 많이 나오게 하는 건가? 그때부터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응? 이제 그러면서 중국에 이제 제가 대학에 강의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거기서 이제 약을 좀 뭐 한 열흘 미리 좀 약을 달라고 해가지고 타서 이제 중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또 소염제 왜냐면 소염제를 안 먹으면 거기가 더 막 심해져요. 응? 그래서 하면서 그냥 너무 아쉬운 마음에 발가락을 보여줬더니 그 뜨거운 물에 우리 목욕탕이나 사우나 가면
당기면 이제 좀 부드러워지잖아요. 살이. 그렇죠? 담근 후 이제 불리다라고 그러죠. 발을 불리다. 응? 발이 불리다. 발이 이제 불리면 부드러워지고 좀 커지죠. 그래서 그 뿌리 부분을 대각선 방향으로 깊게 자른 후 살짝 뽑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요. 거기 이제 그 여자 약사분이에요. 약사분이 시킨 대로 요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잘라갖고 요 부분을 이렇게 뺐어요. 쏙 빠지더라고요. 그게 빼니까 쏙 빠지는 거예요. 어? 이야 이거 그러니까 걸을 때 아프지 않죠. 쏙 빠지니까. 예? 그래서 그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어? 발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냥 다음 날부터 1년 동안 고생했는데 한순간 그게 금방 그 약도 안 먹을 필요도 없고요. 꼴 싹 뽑아내니까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 정형외과 의사를 정말 제가 무척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돈 벌기 위해서 저를 계속 오게 해가지고 계속 치료비를 자꾸 발생시키고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중국의 그 좀 작은 도시인데 그냥 뭐 조그만 약국인데 그분이 보더니 이거 뭐 저기 뜨거운 물에 해가지고 불리고 부드러워지면 고기를 잘라서 쏙 뽑아내세요. 아니 이거를 그분이 몰랐을까요? 그 정형외과 의사가 응? 정말 몰랐을까요? 응? 이분이 그래서 아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구나 하고 정말 화가 났지만 뭐 참았죠. 어떻게 뭐 쫓아갈 수도 없고 응? 그때 이런 속담이 생각났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응? 정말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그 깊은 물속은 들어가면 다 거기에 뭐 오염이 됐고 뭐가 살고 아는데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이 뭐죠? 이 동네 의원 다 좋은 분들인데 그 중에 이렇게 양심이 없는 이런 양심이 없거나 아니면 그 뭐랄까 수준이 떨어지는 그렇죠? 의사의 그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 이렇게 간단하게 1년 고생한 게 단 하루 만에 해결이 되는데 이걸 정말 그 몰랐을까요? 응? 정말 그래서 여러분도 뭐랄까 정말 좋은 분이 더 많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예, 그렇죠? 뭐 사람을 정말 잘 만나야 되니까 의사를 잘 만나야지 저같이 이렇게 시간 낭비, 돈 낭비 정말 지금도 생각만 화가 나요. 이렇게 간단한 거를 어? 참, 정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거는요. 이건 이제 해외 반응, 그 한국의 의료기관과 자신 나라의 고향 나라의 의료기관을 비교하는 건데요. 이거를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제가 준비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래서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서요. 제가 이걸 어디서 찾았냐면 이제 미국 사람이 한국에 취직을 해서 영어로 써놓은 걸 번역한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여기 그 블로그 홈페이지인데 여기 보면은요. 신문이구나. 예, 그래서 보면 영어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어로 돼 있는 걸 밑에 한국말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게 복사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캡처해서 여기 보면 댓글도 막 쭉 달린 거 다 막 굉장히 많이 됐더라고요.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영어로 미국에서 이거 이제 한국과 미국의 이런 이제 비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시니까 한번 그냥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최대한 제가 크게 해야 되는데요. 일단 또 보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니까는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그 중요한 것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도 조금만 가져온 거예요. 자, 사람들에게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편하게 알려주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기분이었어. 이게 이제 번역이다 보니까 조금 이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미국의 경우, 미국에서 무릎이 너무 아팠어. 그래서 가장 높은 정형외과에 갔지. 그래서 근데 이 의사가 실력이 아주 유명했고 책도 쓰고 뭐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유명한 의사였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기다린 다음에 그 의사를 만났어, 이런 뜻이에요. 총 5주가 걸렸대요. 수술도 했고 나는 통증을 막기 위해 마취제도 투여했고 물리치료를 6개월 동안 받았으나 치료 후 받은 후에도 계속 통증을 느꼈어. 그 의사는 수술 후 한 번도 엑스레이나 MRI를 해준 적이 없어. 내 수술은 병원에서 하룻밤을 묵고 2주 동안 병상에서 쉬다가 6만 5천 달러의 보험금이 청구되었어. 그중 5천 달러를 내 호주머니에서 지불했지. 6개월 동안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3만 6천 달러가 추가되었다. 이 당시에는 한국에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이제 이게 미국에서 치료를 했고 미국에서 돈이 10만 달러가 이상 나왔다는 뜻이에요. 총 비용이. 근데 여기 이제 한국의 경우 한국에서는 치료비가 같은 치료를 했는데 17,500달러가 나왔다는 거예요. 한국에 도착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어.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한 달 지났을 때 헛디뎌 걷다가 이렇게 넘어졌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발목을 조금 삐었을 뿐이었는데, 삐었지만 같은 무릎에 있는 힘줄도 다시 찢어졌지. 한국의 대학병원에 갔어. 월요일 아침에 들어갔는데 점심 무렵에 나는 엑스레이를 다 찍고 MRI를 찍고 대기실에 있다가 점심 직후 의사 진료실로 들어갔어. 같은 힘줄을 다시 찢어지고 무릎 윗부분이 다시 골절되었다는 말을 들었어.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날 그렇게 해서 좋아지면 수요일 아침부터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3일차부터 물리치료를 시작한다고 했어.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다음 이제 많이 있는데 그 결론만 생략하고 이제 요것도 읽어보면은요. 마지막입니다. 자, 요거까지 이제 여러분이 들으시면 알아요. 여기 좀 더 크게 해볼게요. 최대한 크게. 나는 의사에게 이것은 내가 미국에서 1년 전에 겪었던 같은 부상이라고 설명했어. 한국 의사한테 이제 내가 미국에서 이런 거를 같은 부상, 다친 상황을 설명했어. 같은 상황이라고, 미국에서. 나는 병원에서 준 CD를 MRI 등으로 받았는데 미국 의사가 했던 것은 교과서에나 나오는 오래된 기술이라고 했어. 한국 의사가 말했대요. 미국 의사가 한 거는 오래된 기술이다. 그는 내 힘줄이 찢어진 부분부터 완전히 교체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해서 미국의 전문의가 바보였던 거지. 또한 한국의 의사는 입원 후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고 근육 이완제를 복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내 통증이 미국에 있었을 때보다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해 줬어. 자, 이제 여기까지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 후에 무릎 엑스레이, MRI를 포함한 비용의 100%를 보전받는 아주 좋은 개인 보험을 들었어. 그 개인 보험이 여기 있어요. 밑에 시그나 글로벌이라는 여기 이제 그들은 14일 동안 무릎 엑스레이와 MRI를 찍어줬어. 3일째 되는 날 물리치료를 시작했다. 왜 계속 무릎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느냐고 물었더니 의사가 보이지 않으면 제대로 고쳤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어.
미국 의사가 그렇게 안 했는지 신기하네. 미국 의사가 왜 그렇게 안 했지? 14일 후에 병상에서 일어났고 일주일 후에 물리치료를 시작했어. 개인 병원 병실 입원비, 식비, 간병비까지 합친 비용 청구서는 총 1,550만 원이었어. 전문 물리치료사에게 일주일에 2번 물리치료를 받았고 월 8번에서 10회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으로 낸 비용은 월 160만 원이 들었어. 미국이라면 한 달에 6,000달러, 월 720만 원이 들어. 한국식 접근법과 미국식 접근법의 큰 차이점은 미국에서 그들이 내 무릎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거야. 한국에서는 약한 무릎을 보완하기 위해 중심 근육의 근력 강화를 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어. 2개월 반의 치료가 끝났을 때 달릴 수 있었지. 미국에서는 6개월 후에도 여전히 걷는데 지팡이가 필요했고 통증이 필요했었어. 통증이 전혀 없었어. 한국에서는 통증이 전혀 없었어. 한국에서의 총 비용은 2년 동안 2,070만 원 또는 17,500달러가 들었어. 한국에서 받은 치료는 6배가 더 쌌어. 미국보다 6배가 더 싸고 훨씬 더 좋았어. 더 나은 결과와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었어. 몇 가지 참고사항. 나는 한국에서 내 모든 의료비의 100%를 커버하는 시그나 글로벌이라는 불리는 의료보험을 들었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원한다면 구글로 검색해 봐.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말고도요, 그 비교하는 이제 다른 이제 자료도 있는데, 근데 뭐 유튜브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참 많이 발전했구나. 이 의료 시스템 부분에서 어느 나라 못지않게 많이 발전했구나. 아까 같이 그 양심 없는 그런 이제 의사 그 실력이 없거나 그런 의사만 만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 뭐랄까 한국의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이런 상황을 이제 그 미국 네티즌, 미국 사람이 이제 이렇게 체험기를 이제 올린 거죠. 이 댓글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자, 여러분도 만약에 이제 이런 이제 구술 시험에서 자신 나라 고향의 의료기관과 비교하여 이제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생각해서 준비해 놓으시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주소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주소 여기서 이제 가져온 거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관심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은 자, 여기서 읽으시면 되고 여기 보면 그거보다 더 내용이 많아요. 사실은 더 많은데 제가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가져온 거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